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서부터 나머지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텍스트. 텍스트에서는 제목 텍스트와 부제목 텍스트, 본문 텍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큰 차이는 없고요. 그냥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목 텍스트 추가를 누르면 글씨가 이만큼 크게 나오죠. 자, 부제목 텍스트는 요 정도. 그러니까 제목 텍스트보다 좀 더 작죠. 본문 텍스트는 요 정도. 예, 역시 부제목보다 좀 더 작은 사이즈예요. 특별한 차이는 없기 때문에 어떤 걸 쓰시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제목 텍스트를 불러와서 쓰더라고 하더라도 가장자리에서 어차피 동그라미로 크기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그죠? 부제목도요. 본문도 내가 크게 늘리겠다. 얼마든지 크게 늘려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그냥 크기 정도의 차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목 텍스트로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할 건데 얘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떠요. 그리고 파랗게 이렇게 블록 지정이 되어 있죠. 이 상태로 내가 적으면 되는 거예요. 미리 캔버스 활용하기.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적었고 이 글씨에 대해서 내가 크기를 조절하겠다 라고 한다면 가장자리에 있는 이 동그란 버튼들을 이용해서 두 방향 화살표 모양 나올 때 크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만약에 두 방향 화살표가 안 뜬다면 얘가 편집 상태라 그런 거라서 딴 데 한번 눌렀다가 클릭하시고 조절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옆에 요 길쭉한 원은요. 글상자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상자를 좁게 또는 넓게 조절할 때의 크기. 자, 그리고 글씨를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하고자 할 때는 이 글상자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옆에 창이 바뀝니다. 여기서 노토산체가 원래 기본 글씨체긴 한데 이 부분을 눌러보면 다양한 글씨체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눌러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글씨체가 나오다 보니 내가 마음에 드는 글씨체가 있을 때 이 글씨체를 다음에도 쓰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별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요. 이거를 즐겨찾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이 글씨체를 고를 때 너무 많으면 선택장애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별표,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골라놨던 거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쓰겠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어떤 글씨체를 썼더라 이게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자주 쓰는 글씨체들을 즐겨찾기로 저장을 해놓았다라고 했을 때는 뭐 상세 페이지나 뭐 어떤 모양 만들 때 너무나도 글씨체가 자주자주 바뀌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요 글씨체들을 내가 저장을 해놓고 쓰는 데는 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글씨 크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씨 크기, 폰트 사이즈로 조절할 수가 있고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일부분만 수정하고 싶다면 일부분을 블록 지정하신 후에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요 B는 굵게, I는 기울임, U는 밑줄, 그리고 요 글자 서식에서는 취소선이나 위첨자 등을 활용해서 서식을 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목 글꼴 같은 경우는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 정렬 방식을 왼쪽 정렬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글자 정렬에서 정렬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중앙 정렬, 하단 정렬은 세로 정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상자 안에 세로 정렬. 요 글자 조정은 자간과 행간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자간이라는 건 글자 간의 간격을 뜻해요.
그래서 간격을 좀 더 넓게 띄어서 나타나게 하거나, 행간은 줄과 줄 사이 간격이에요. 자, 만약에 이렇게 두 줄짜리 글이다 라고 했을 때 행간을 조절하면 줄과 줄 사이가 떨어지죠. 장평은 이 글씨의 너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100으로 맞춰져 있는데 이 값을 조절을 해서 100보다 넘어가게 되면 글씨가 좀 뚱뚱해지고요. 100보다 작아지게 되면 글씨가 날씬해지죠. 그래서 자간, 행간, 장평 한 번씩 설명드렸어요. 자, 글머리 기호는 이렇게 끝에 1이나 0과 같은, 1이나 점과 같은 글머리 기호를 다는 거고요. 별로 많이 쓸 일은 없지만 항목 같은 거 만드실 때는 좀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 A는 글자색입니다. 그래서 내가 글자색을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고를 수도 있고, 또 여기 색상표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찍고 색깔을 찍어서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전에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만약에 어떤 사진의 색깔이 있고, 예를 들어 이런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의 색깔 중에 요 색깔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찍어서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그라데이션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색깔을 이렇게 한 색깔, 단색깔로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색깔을 넣어서 사용하실 때 쓰시는 그런 메뉴입니다. 이 그라데이션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깔을 직접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 요것도 눌러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색깔 컬러인데 우리가 이렇게 색깔을 조절하거나 필요한 부분은 색깔을 추가해서 다른 색깔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는 포토샵에 있는 이런 기능들인데 이게 다 미리 캔버스 안에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총천연색을 쓴다기보다 나는 약간 이런 색깔을 쓸 건데, 아니면 요런 뭐 약간 금빛 색깔 같은 거 있죠. 약간 금속 색깔 같은 거, 요런 거를 쓰고 싶다라든지 이럴 때 활용을 하시면서 뭐 약간 뭐 그림자를 준다든지. 외곽선은 좀 안 이쁘네요. 그림자만 줄까요? 이렇게 해서 조금 고급진 글씨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글씨체가 그렇게 고급져 보이는 글씨체는 아니긴 한데 지금 제가 고른 채는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넣어서 글씨를 꾸미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리고 요 밑에 요거는 배경색인데 별로 쓸 일은 없지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글씨에 배경색을 넣을 때 쓰는 메뉴예요. 자, 외곽선. 외곽선은 글씨에 테두리를 줄 때 씁니다. 그래서 두께를 내가 어느 정도로 하겠다, 색깔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겠다, 이렇게 주위에 테두리, 외곽선을 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림자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글씨에 그림자를 주는 효과예요. 거리를 좀 더 띄운다든지 흐림을 줘서 좀 더 부드럽게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글씨에다가 그림자를 넣을 때. 곡선은 글씨를 이렇게 굴려지게 만들 때 쓰는데요. 그라데이션이 없어야 되니까 단색으로 잠깐 바꿔놓고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글씨를 이렇게 둥글려져 있는 글씨를 쓰고 싶다라든지 할 때는 이런 곡선을 쓰실 수도 있어요. 곡선의 모양은 이렇게 아래로 향하는 곡선과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곡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이런 거를 활용해서 둥글려지는 글씨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텍스트에 대해서는 쭉 설명은 드렸는데요. 텍스트에 보시면은 스타일에선 밑에 뭐 자막이나 효과음, 감정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자, 요런 거를 눌러보면은 요렇게 글씨가 나오는데, 여기서 두둥탁이라는 요 부분을 없애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글씨가 여기 스타일에 있는 것들은요,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있을 거예요. 그룹은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가 그룹이 해제가 되는 거고, 요걸 눌러서 필요 없는 거를 제거해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룹을 짓고자 할 때는 범위를 잡아서 그룹을 지어주시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이미지로 이렇게 같이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룹에 대한 것도 가볍게 한번 소개는 드려보았습니다. 자, 텍스트에 대한 부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질문을 받을게요. 나머지는 그렇게 큰 내용들은 없고요. 일단은 그냥 한 번씩 쭉 소개를 드릴 그런 내용들일 것 같아요. 자, 일단 텍스트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질문 잠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뭐 간단히 말하면 여기에 이런 게 있다라고 치고, 그리고 우리 요소에서 도형의 사각형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여기 가장자리를 둥글게 굴릴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안내사항을 예를 들어 이렇게 놓고 색깔 좀 이쁘게 넣을까요? 그리고 뭐 외곽선도 넣으려면 넣는데 외곽선 별로 안 이쁘니까 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두 개를 같이 범위를 잡아서 여기 그룹, 또는 그룹이 단축키는 컨트롤 G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요거를 그냥 목록으로 복사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하다. 그죠? 요게 이제 안내사항이 아니고 여기 예를 들어서 주의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네. 그 그룹은 옆에 보시면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 있어서 얘가 어떤 건지 이렇게 펴서 볼 수도 있어요. 네.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그룹으로 묶어져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배치를 하거나 간격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를 선택해서 정렬해서 세로 간격을 맞춰라. 그리고 왼쪽 정렬해라. 이렇게 맞추면 정렬도 맞춰지고 간격도 동일하게 맞출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기능을 아는 것과 알지 않는 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캔버스로 디자인하실 때 활용하신다면 좀 더 그래도 예쁘게 단정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현재 아직 질문은 없어서 나머지 부분들 이어서 설명드릴 건데, 나머지 부분들은 보조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크게 역할은 안 해요. 자, 크리에이터 설명드려볼까요? 자, 이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중에 디자인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콘텐츠 작가만의 다양한 템플릿을 사용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 디자인허브라는 공간이 있는데, 미리 캔버스에서도 전속 디자이너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디자인을 좀 더 이쁘게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내가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 미리 캔버스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사람들이 눌러서 자기가 쓰겠죠. 지금 여기 미리 캔버스 워터마크가 많이 찍혀 있지만 이거를 무료로 쓰시는 분 외에 유료로도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유료로 쓰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거를 그냥 다운받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 다운받아 쓰시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수익은 나한테 들어오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디자인 잘 하시는 분은요, 이런 식으로 내가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미리 캔버스에 올려놓고 정말 괜찮으면 이걸 다운받아 쓰실 거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서 부수입을 얻을 수가 있더라. 스티커 만들 때 내가 다 디자인하기 힘들면 이런 거 다운받아서 스티커 만들어서 쓰시는 그런 업체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디자인을 이쁘게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에 이렇게 제작해서 올려두시고 사람들이 다운받아 쓸 때마다 나는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곳이 크리에이터예요. 자, 요거는 요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 데이터. 요거는 아까 차트랑 같은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차트도 있고 인포그래픽도 있고, 일단 얘는 방해되니까 지울게요. 스마트 오브젝트, 타임라인 등의 다양한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대학생들도 이 미리 캔버스를 써요 라고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디자인된 창이 나오는 거고, 따닥 해서 글씨만 바꿔서 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꾸며서 뭐 PPT를 만들거나 할 때 쓰시는 그런 메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름표 보면요, 귀여운 게 되게 많아요. 김동글, 뭐 최토끼 뭐 적혀 있는데, 왜 아이들 이름표 예쁘게 꾸며서 달아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가져와서 바꾸면 되죠.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름표 같은 거를 데이터에서 가져와서 쓸 수도 있더라. 물론 마음에 안 들면 조금씩 바꾸면 되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대로. 그래서 차트나 인포그래픽 디자인, 스마트 오브젝트 등의 다양한 기능들이 이 데이터 안에는 들어있어요. 자, AI 도구. 요거는 뭐냐면 캔바에서도 살짝 보여드린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캐릭터를 내가 만들고 싶으면 캐릭터 만들기에서 내가 이미지를 여기다 묘사를 해서 생성하면 돼요. 일단은 무조건 모두 무료는 아니고 10개까지는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여기다가 적어서 생성하면은 캐릭터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디자인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런 동물 캐릭터도 만들어주고요. 예쁜 건 많이 만들어지니까 한번 연습 삼아서 적어서 띄워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은 묘사할 이미지는 너무 대충 적기보다 자세히 적어서 설명을 해주게 되면은 그에 대한 AI 캐릭터를 바로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동영상은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주는 동영상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눌러보시면은 해당 동영상이 나오죠. 이렇게 끌어서 크기를 조절하거나 배치할 수 있고, 자르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나오게 자르거나 재생 속도 같은 것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동영상을 그렇게 많이 쓰실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야말로 뭐 많이는 안 쓸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만들 때 오프닝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 일단은 유튜브 그 16대 9 사이즈로 해서 이런 걸 만들고 여기다 글씨를 뭐 텍스트로 적어서 뭐 놓는다든지, 그러고 다운을 받을 때 동영상으로 받게 된다면 오프닝 영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동영상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많이는 안 쓰겠지만 쓰신다면 아마 그런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동영상은요. 자, 그 다음 오디오예요. 요거는 이제 동영상만 나오면 재미없으니까 소리도 같이 나오게 넣을 때 배경음이나 효과음을 넣을 수 있는 오디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테마. 테마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딱히 만든 건 없으니까 아무거나 고를게요. 자,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테마에서 색감을 바꿔서 다른 느낌으로 만들고 싶을 때, 그래서 색깔을 나는 요거는 이런 색깔로 넣을 거야. 그래서 색깔을 좀 바꿔서, 그러니까 디자인은 똑같은데 색감을 바꿔서 다른 느낌을 만들죠. 그런 걸 테마라고 해요.
초기화하면 다시 원래대로. 자, 배경 같은 경우는 배경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색깔을 내가 원하는 단색으로 채울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여기서 배경을 내가 원하는 배경을 골라서 채울 수도 있어요. 뭐 그래픽 배경, 뭐 다양한 배경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패턴으로 채우는 것도 됩니다. 이 패턴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투명도를 이용해서 좀 연하게 넣거나 이런 식으로 배경을 내가 좀 꾸미고자 할 때 그럴 때 배경을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찜은 뭐 별거는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 테마에서 요거를 내가 마음에 들어서 찜에다 넣겠다 뭐 이런 경우에 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별로 안 써서 이건 넘어갈게요. 자, 이제 기능은 거의 다 설명한 것 같고 QR 바코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QR 바코드에서는 QR 코드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쇼핑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우리 쇼핑몰로 오면은 뭐 우리 쇼핑몰을 막 보여지게끔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럴 때 여기다가 URL을 입력해서 만들면 그 QR 코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쇼핑몰을 복사해서 아까 여기 URL 입력에다가 붙인 후에 만들면은 요런 QR코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크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놓고 이게 무슨 QR코드인지는 알아야 할 테니까 우리 아까 봤던 텍스트에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적어서 두고 요즘은 사람들이 다 QR코드에 익숙해진 세대잖아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로 여기 기본 카메라로 이 QR을 찍으면은 뭐 찍는다기보다 갖다 대면은 링크가 생기죠. 뭐 간단하게는 그냥 핸드폰의 기본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링크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몰에 바로 들어갈 수 있죠. 물론 제가 제 몰을 연결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꼭 몰로 연결하게 하지 않고라도요 뭐 SNS에 내가 다른 어떤 계정으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든지 그럴 때 오프라인 상으로 사람들에게 QR을 찍어서 넘어가게 할 때 그럴 때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보면은 명함 같은 데도 저런 걸 좀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왜 명함은 이제 오프라인 상으로 이제 주는데 홈페이지 주소를 쳐가지고 들어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QR로 해가지고 명함에다 박아서 QR 찍으면 바로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하실 때 좀 쓰시기는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쇼핑몰 자체에서 쓴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갈 때 이런 경우도 쓰겠죠.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에서 내가 상품을 팔아요. 근데 온라인 쇼핑몰을 생각을 할 때 오픈마켓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자사몰을 만드시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사몰에 가서 회원 가입하면은 뭐 포인트를 더 주겠다라는 전단지를 더 만들어서 상품을 보낼 때 그 전단지도 같이 보낼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봤을 때 상품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다음에 여기 어떤 것들 파나 좀 구경해 볼까? 또는 뭐 한번 사러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QR 그 전단지에 있는 QR을 찍어서 바로 쇼핑몰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그 정도로 일단 아이디어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래서 일단은 QR까지 모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코드는 거의 안 쓰니까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여러가지 이런 기능들을 쭉 확인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 겸 얘기를 좀 더 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 카드뉴스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들어왔어요. 보통 카드뉴스들은 간단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조그마한 어떤 그림들이 카드뉴스라고 해요. 근데 요거 하나가 아니라 보통은 이런 식으로 뭐 환경의 날은 어떻습니다. 뭐 줄이고 바꾸고 줍고 다시 쓰고 함께해요. 뭐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이런 내용들이 카드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우리 쪽에 좀 관련되게 보려면 저번에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사이트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잠깐만요. 얘네 같은 경우 이렇게 주로 올리는 것들이 거의 카드뉴스를 이용해서 올린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눌러보면은 뭐 드디어 돌아온 재개장 하플 5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면 뭐 캐리비안 베이 뭐 해서 어디 뭐 그 다음에 뭐 야간 개장 해서 모양 이렇게 있는데, 이 구조가 보면요, 이 안에 이제 그림은 뭐 바뀌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글씨의 위치라든지 요 내용 부분 요런 거는 어느 정도 그 크기가 일정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로고 찍혀 있는 것도 똑같이 일정하게 찍혀 있죠. 그러면 이거를 한 장 한 장씩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느낌으로 만든다 라고 한다면, 필요 없는 창은 조금 닫을게요. 너무 많이 열렸다. 일단은 저 카드뉴스는 보통 1대1 창으로 많이 해요. 카드뉴스의 사이즈가 보통 한 1080에 1080 요 정도 사이즈로 만들 테고, 여기 뭐 하프리라 했을 때 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오네요. 어쨌든 사진을 하나 깔겠죠. 얘네가 만든 그 스타일을 예를 들어 본다면 텍스트를 뭐 드디어 돌아온 재개장 핫플, 저 지금 적는 거는 그냥 제가 지금 바로 생각해서 적는 게 아니라 그 아까 보여드렸던 자취생네 따라 만드는 거라서 멘트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두께도 조절해서 크기 조절해서 놓았고, 그리고 여기다가 글씨 텍스트 5번 이렇게 적은 거를 이렇게 옆에다 놓고, 글씨 색깔은 얘네는 뭐 노란색을 쓴 것 같아요. 테두리도 좀 준 것 같으니까 일각선. 그리고 요게 보면은 얘네가 보면 밑에 약간 그림자가 이쪽으로 더 있는 것처럼 해놨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거 하나 복사해요. 그럼 밑에 깔려있는 5번을 까만색으로 방향키로 좀 조절해서 맞추면 돼요. 뭐 대략 이런 식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다음에 다음 장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지를 하나 또 사진을 깔겠죠. 죄송해요. 사진 하나 깔겠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뭐 여기서는 이제 글씨를 적었어요. 뭐 캐리비안 베이 사진이야 우리가 저장해서 가져오면 되지만, 저는 거기까지 하려면 시간상 한 4분 남았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하려고 그냥 내비뒀습니다. 테두리를 얘네는 좀 쓴 것 같아요. 그러면 글자 색깔은 얘는 흰색, 테두리는 좀 더 두껍게. 그리고 글씨는 한자씩 바꿀 거면 블럭 지정해서 색깔을 바꾸면 된다라고 했었죠. 뭐 이런 식으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소에서 도형을 이용해서 사각형 줄여서 가해 둥근 모서리로 가해를 굴려주고, 색깔은 흰색,
외곽선을 살짝 주고 이렇게 해서 꾸민 다음에 글씨를 쓴 걸로 보여요. 제목 텍스트로 안 했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줄이면 되니까 상관없죠. 여기다 글씨 쓴 거고, 그 다음에 또 텍스트, 습관상 제가 제목 텍스트를 많이 누르는 거라서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글씨는 요 정도 되게 해서 적은 건 20일부터 등등등 적었네요. 조금씩 재개장하는 햇사는 캐리비안 데이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는데, 이 글씨가 색깔은 흰색, 외곽선을 까만색으로 테두리를 준 거죠. 그리고 글씨체가 너무 이렇게 되면은 안 이쁘니까 약간 이런 좀 이쁜 글씨체를 쓴 걸로 보여요. 자,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음 장이 보면은 또 뭐 경복궁인데 여기 사진은 또 사진대로 바꾸면 되는 건데, 이거를 새로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요 위치랑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페이지 복제.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은 그림 딴 걸로 바꾸고 아무거나 넣을게요. 지금은 관계상 제일 뒤로. 그 다음 여기를 뭐 경복궁 그냥 다 지우자. 나간 길 해서 적어서 놓고, 뭐 여기 글씨 또 바꾸고 또 복제해서 또 요거 지우고 다른 글씨 넣고 여기 또 글씨 바꾸고, 그렇게 하면 이런 카드뉴스 모양도 그냥 뚝딱 하고 만들 수 있어요. 대략 아시겠죠? 제가 좀 빨리 설명하느라고 사진들을 막 찾아서 하긴 좀 어려워서 아무 사진이나 좀 쓰기는 했지만, 대략적으로 만드는 건 그런 형식으로 만들었구나 라는 건 아마 파악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SNS 상으로 홍보 같은 거 하실 때 만드실 때도 그런 용도로 해서 만드시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만드시면은 미리 캔버스에서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다 만들고 나서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 이거를 뭐 PNG든 JPG든 선택을 한 후에, 지금 한 페이지면은 그냥 한 페이지로 선택을 해서 넣는 거고, 컨텐츠 구입 후 다운로드는 얘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왕관 있는 거 써서 왕관 없는 걸로 바꿔야지.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이렇게 지금 모든 페이지, 지금 4개의 페이지를 만들었다면 4개의 페이지를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게 이제 집으로 묶여져서 압축 파일로 묶여져 가지고 다운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카드뉴스라고 제가 해서 집 파일을 열어서 압축을 풀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씩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만드는 게 카드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상세 페이지의 경우도 보통 이렇게 상세 페이지 사이즈가 있잖아요. 아까 보면은 이 사이즈로 만든 게 한 장만이 아니라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가 됐다면, 그거를 다운받을 때 지금처럼 따로따로 받을 수도 있지만 상세 페이지의 경우는 한 장의 이미지로 합쳐서 받으셔도 돼요. 그럼 길게 상세 페이지가 만들어진 채로 받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미리 캔버스의 이 기능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미리 캔버스의 기능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럼 다음 시간엔 무엇을 할 거냐? 이제 우리 쇼핑몰을 조금씩 꾸며야 되겠죠. 그래서 로고를 만드시는 작업을 할 거예요. 로고의 사이즈는 일단 어디에 들어갈 로고냐면
요 위치에 들어갈 로고예요. 그리고 눌러서 만약에 누군지 자꾸 전화하시네. 시간이 좀 된다면 이쪽에 들어갈 이 로고도 사이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더 시간이 된다면 여기 있는 프로모션 이미지까지를 좀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오늘 배운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추천드리는 사항이라면 집에서 어제 배운 내용과 오늘 배운 내용은 한 번씩 좀 보고 오시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